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200억 만들기라는 책 가져왔어요. 이 책은 가수 박미님 아주 유명한 저서죠. 이게 첫 번째 책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0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10년 된 책, 10년도 넘은 책을 리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얻는 지혜와 통찰이 정말 많아요. 특히 재테크나 투자는 지금 나온 책은 막 약간 좀 예언처럼 돼 있어요. 뭐가 떨어진다, 뭐가 오른다, 뭐가 안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 책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가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돈은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전 책, 20년 전 책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책은 우리가 그 개정판이 새로 나왔고 제가 리뷰를 한 경험이 있어요. 제목이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책과 이 책은 사실상 거의 같은 책입니다. 하지만 12년의 어떤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살짝 개정이 되어서 내용이 다르다는 거. 저는 이 책을 한번 오늘은 리뷰를 해볼게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자, 어떻게 아주 작은 돈으로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가수가 이렇게 많은 자산을 이루게 됐는지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부동산 관련 자격증도 없다.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겨 부동산으로 성공한 실전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별표할 부분이요.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없다. 제 주변에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라 하면 보통 중개 같은 걸 중개 자격증을 얘기하는데 중개랑 투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상관이 없어요. 중개는 이 사람과 저 사람 이어주는 역할이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올라서 팔고 이런 역할이 아닙니다. 박미 씨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난을 통해 배운 교훈,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어요. 정말 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멘토는 바로 신문과 책이었다. 특히 부자들의 성공담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 담긴 책, 전문가들이 경제를 예견한 책, 부동산 관련 책 등은 빼놓지 않고 읽는다. 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책을 다 열심히 읽어요.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투자자, 그 성공한 투자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가리지 않고 제가 만나본 사람이든 만나지 않은 사람이든 책을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까지 계속 읽고 있습니다.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남과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한 추진력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부자다. 자, 여기서 별표할 것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지같이 시작하라라는 부분이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겠죠. 동기부여가 됩니다. 즉시 행동으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막 미루고 내년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준비되면 해야지 하면 이제 영원히 못해요. 자, 독자들은 지금이라도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부자를 두려워 마라. 미워하지 마라. 부자들에게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뽑아내야 한다. 자, 박미 씨는요. 나는 돈에 대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씩 집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원칙은요. 돈은 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래요. 많은 재테크 저서에서 돈을 일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목돈이 생기면 바로 그 돈을 다시 투자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5가지 원칙이 있대요. 첫 번째, 그 지역에 대해 고민하라. 두 번째, 그 지역의 주위 환경을 계속 살펴보라. 걸어다니면서 막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투자했을 때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하라. 월세 수익률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오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넷째, 그 부동산의 처음 가격이 얼마였는지 따져보라.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위에 네 가지 조건을 살펴서 확신을 얻었다면 사고자 하는 물건에 집중하라. 요런 것들을 항상 강조했다고 해요. 자,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두 번째 대명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재테크를 하는 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원금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래요. 이거는 워런 버핏이 항상 강조한 얘기죠. 돈을 벌어본 부자들은요, 100%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독일 국채에 투자했던 DSL 같은 건 어때요? 원금을 굉장히 많이 잃죠. 그런 걸 부자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걸 했을 때 원금을 잃지 않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사랑스러운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갖고만 있어도 꾸준히 가격이 오른다. 두 번째, 임대를 통해 환금, 즉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세 번째, 부동산을 담보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네 번째, 가격 상승의 폭은 크지만 하락의 폭은 상대적으로 작고 금리나 경기 변동의 흐름을 살피면 상승과 하락의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자, 어느 정도라고 했지 100%라고는 하지 않았죠. 다섯 번째, 나 스스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2019년 현재는 대출이 어렵고요. 세금은 과거보다 많이 비싸져서요. 수익률은 조금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나온 이 책이 아니라 개정판에는 굳이 우리나라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외 부동산도 몇 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세금 혜택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그런 이야기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100% 신뢰하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그래서 개략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이분은요, 스타벅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잔을 마실 정도래요. 그런데 굉장히 딴순이로 많이 절약을 하고 저축을 했죠.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지만 한 번도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되돌려주면 한 컵당 보증금 5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아깝게 왜 버리는가? 나는 그 컵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현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또다시 커피를 사 먹는다. 조그맣고 유치한 목표를 위해 열심히 내 자신과 싸우며 노력하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여러분 게임 아이템 모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캐시 슬라이드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돈 들어오고 요즘 걸어 다니면은 돈 들어오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거를 그냥 재미로 하는 것처럼 이분한테도 50원씩 모아서 커피 사 먹는 재미.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내 생활 방식이 되었고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돈이 있든 없든 편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별표. 돈이 있어도 없어도 편하대요. 알뜰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고요. 비닐봉지 같은 거 사기 싫어서요. 고기랑 과일 같은 거는 재래시장에서 요런 거 온누리 상품권 다들 아시죠? 저는 이걸 쓴 지가 지금 수년이 됐습니다. 이거 5% 할인가를 구입할 수 있고요. 어디지? 명절 되면 10%까지 할인이 돼요. 그래서 50만원까지 구매가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충분히 쓸 수 있죠. 이걸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에서 쇼핑을 하면은 5%에서 10% 할인이 무조건 돼요. 저도 돈이 많지 않아도 편히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건 무슨 말이구나, 저건 무슨 말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뭐가요? 경제 뉴스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한대요. 경제신문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돈 버는 방법은 다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경제신문에 너무 많은 경제 뉴스가 있고
진짜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를 때는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 오시면 부자 되는 경제기사란에 저도 경제기사 공유를 하고요. 저 말고 다른 회원분들도 좋은 기사가 있으면 공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오늘도 여러 개 제가 공유를 해놨거든요. 그런 거 들어와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자들은요, 1년 동안 지출 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큰 돈이 나가는 때를 미리 표시한대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나오는 달, 아버지 어머니 환갑, 아이들 대학 입학금, 등록금, 여름휴가는 언제 갈 것이고 얼마를 쓸 것인지 이런 걸 표시를 해놓는데요. 그래서 큰 지출을 계획을 해놓으면 그걸 파악을 해서 이제 규모 있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세금은 절대로 밀리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연체료와 여러 가지 추징금이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정도로 부과가 된다고 해요. 저는 관리비나 공과금 보험처럼 연체됐을 때 세금도 많이 그런 연체료도 많이 붙고 불이익이 있는 것들은 따로 계좌로 관리를 합니다. 이런 많은 노하우가 제가 출간한 책 내 집 마련 가계부 이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연간 계획을 달성하고 통장을 쪼개서 규모 있게 지출하는 거. 수입이 많지 않아도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내 집 마련 가계부에 담았습니다. 또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년 안에 1,000만원 모으기, 10년 안에 10억 모으기, 결혼해서 5년 안에 24평 아파트 마련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기 형편과 목적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될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가계부를 이게 지금 막 출간이 됐어요. 연말에만 판매를 합니다. 다른 해에는 판매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목표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나는 어떤 아파트 얼마짜리 가고 싶어요. 나는 지금 얼마가 돈이 있어요. 라고 계획을 적는 걸 매우 중요시 여겨요. 이렇게.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가계부 책도 사실은 박미 선생님의 그런 말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재테크는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절약은 오늘부터, 독서도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할게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전 주변에 내일부터 할게, 나중에 할게 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평생 그냥 그렇게 변함없이 살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가 너무 좋으면 변함없이 사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쓴 내 집 마련 가계부에도 금리를 적는 그런 칸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콜금리 인상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출이자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의 향방을 보는 것도 이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유동성이 확보가 될지 축소가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나쁘면 갑자기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가 갖고 있던 황금 부동산이 별 쓸모없는 돌멩이로 변할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 집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질 않아요. 정책이 변하든지 말든지. 근데 저는 돈이 없을 때부터 정책을 조금씩 봤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책에 보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금씩 보면은 여러분 조금씩 알게 되고요. 정책을 보게 되면은 틈새를 알게 돼. 이런 건 유리하겠다. 이런 건 불리하겠다. 시간이 좀 걸려도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 박미 씨는요, MBC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연수 기간 한 달에 기본 월급으로 9만 원을 받았대요. 제가 알기론 공채 개그맨 이런 분들이 그 소득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978년도에 9만 원이면 현재는 40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다. 현재가 2007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9만 원, 40만 원 이런 단어 들으니까 어때요? 정말 돈 같지도 않죠. 근데 진짜 부자들 보면 다 이런 푼돈을 아낀 거예요. 이때는 이제 푼돈이 아니었지만 과거에 물가가 굉장히 쌌을 때부터 절약을 잘했습니다. 이 돈을 아끼고 모아서 나의 첫 번째 종잣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1983년생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 아기 때 저희 아빠가 월급으로 12만 원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민씨께서 한 9만 원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9만 원보다 조금 더 많았네요. 네, 그래서 그 돈 중에 8만 원을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뭐 아주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12만 원 중에 8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정말 돈을 쓸 때가 많죠. 부동산 투자 원칙을 또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외곽 신도시 아파트보다는 도심 다운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노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아파트를 골라라.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빌라를 노려볼만 하다라고 얘기해요. 교환매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완전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팔려고 하고 상대방이 살려고 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하거나 이럴 때 나랑 그 사람이 부동산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짜리를 주고요. 상대방이 1억 2천짜리를 나를 준다. 그럼 제가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죠. 물건을 바꾸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작은 돈으로도 그 차액만 있으면 되니까 서로 원하는 부동산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박미희님께서는 이 교환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바꿔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매매가가 거의 없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애물단지를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고수들은 체인지를 합니다. 상가 건물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죠. 상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의할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임대료가 은행 금리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금들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상가를 사게 되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연배가 환갑 이상이신 은퇴하신 분들이 상가를 매입하면 4대 보험료가 납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월세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집, 자산 다 합산돼서 자산가로 간주가 되면 4대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월세 임대소득 받고 싶으신 분은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07년도 12월에 발간이 됐어요. 우리 부동산이 과거 상승기 때 거의 막바지 그런 때였죠. 막바지? 그렇게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계속된 콜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콜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면 은행 대출 이자의 압력이 거세지고 자연히 부동산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위축될 수 있겠구나. 과거에는 이런 패턴이 그 당시 있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지금 2019년 말 현재는 금리가 인상이 아니라 인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다운하고 있죠. 이제 어렵다. 경제가 아주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역이 유망하냐라고 2007년도 당시에 이분이 찍어둔 지역이 있어서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청계천 라인. 다시 말해 세운 상가, 낙원 상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대문 시장에 이르는 라인이다. 동대문 시장과 동대문 운동장의 이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청계천 복구와 함께 이 지역도 대대적으로 새롭게 재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 엄청 좋아졌죠. 너무 아름다운 곳이 됐어요. 그 당시에 말이 참 많았지만. 그 다음에 강북의 뉴타운 지역, 왕십리, 기름 뉴타운 정도를 이제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지금 은평구 왕십리 기름은 되게 많이 좋아졌죠. 강북에 정말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길이가 가장 긴 구라 할 수 있는 마포구 역시 유망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마포구도 정말 요즘 최근에 많이 떠오른 지역인데 이미 박민님께서 아주 예전에 여기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꾸준히 기사도 보시고 발품을 파신 그런 어떤 내공이 전 엿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상암 지역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특히 각종 방송센터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상암 지역은 미디어 쪽으로 특화된 타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좀 좋을 거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내다보고는 강북을 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 당시에 2007년도 말에 강남에 투자하려면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 뭐 하락한 지역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 있어요. 상암은 제가 방송을 2013년도부터 하러 갔을 때부터 와, 이 큰 빌딩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상암도 점점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죠. 방송 관계자들이 되게 살고 싶어하는 동네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발품 팁에 대해서도 노출해 주셨어요. 매번 중개업자들과 함께 매물을 보러 다니다 보면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중개업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해 엉뚱한 물건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중개업자가요, 너무 나 때문에 고생을 한다. 막 하루 종일 막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다. 그러면 이 물건이 100% 감이 오지 않는데도 이제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어떻게 하면은 미안해가지고 사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은 이렇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개업자들의 소개를 받는 것보다는 혼자 많이 보고 나서 이 지역이다 라고 결정이 됐을 때, 마음에 들 때, 그때 다니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거 여기 하나 덧붙여서요. 혼자 다니는 게 좋다라는 것에 플러스해서 친구랑 다니는 것보다 혼자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친구랑 다니면 좋은 물건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요. 의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종잣돈이 1,000만 원뿐이라고 해도 9천만 원의 전세를 끼고 있다면 단돈 1천만 원으로 1억짜리 집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다. 때문에 나는 가끔 부동산 투자의 세계가 무협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세계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만큼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곳이 부동산 투자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완벽한 진실입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돈을 놓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단돈 1,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상황이 바뀌었죠. 근데 앞으로 경기가 많이 꺾이고요. 부동산 투자가 또다시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견이 팽배해질 때가 되면 또다시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2019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땅 얘기도 좀 해볼게요. 땅 투자도 했었죠, 박미 씨가. 땅은요, 흔히 말하는 금싸라기 땅이 아닌 이상 쉽게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특히 부동산 초보 투자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퇴직금으로 땅을 사려고 한다. 누구 말을 믿고. 그러면 땅을 가족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없다면 안 하는 게 그냥 좋을 수 있어요. 땅은 초보자가 사면 거의 어떤 땅을 사냐면 안 팔리는 땅, 안 오르는 땅, 시세보다 비싼 땅, 망하는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땅 투자하실 분은요, 밸류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토지의 지가를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길 추천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2016년도인가 그때부터 토지도 이제 실거래가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지번이 안 써 있지만 밸류맵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 지역의 땅값이 얼마인지를 대략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든가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지역은 안 사시면 좋겠죠. 호재가 있지 않는 한 밸류맵 추천해드립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이분이 앞으로 예측을 했어요. 앞으로는 부동산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집을 사지 않을 것이다. 비싼 집은 필요하지 않고 싼 집을 찾는다. 투자액과 대비하여 수익이 맞지 않는 집은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북의 집이 인기 있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강북의 집은 월세 수익률이라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3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로도 월세로도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3년까지 거의 그랬죠. 이렇게 비싼 집들, 수익률이 전혀 안 나오는 지역, 매매와 전세가 차이가 너무너무 큰 지역은 되게 많이 소외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도 뭐 새집, 강남, 좋은 지역, 학군 좋은 지역 이런 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돈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부자들이 돈은 많은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으로도 돈이 못 가는 거예요. 사업해서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최저임금이 요즘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비싼 집이 더 많이 오르고 싼 집은 조금밖에 안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박미님의 2007년도에 발간된 책 종잣돈 7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200억 만들기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